자, 16강이에요. 잠깐만요. 네. 헛새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헛새? 헛새가 뭐야? 야, 너가 설명해드리죠? 설명 좀 해봐. 뭐요? 여기 소리 안 들어가. 선생님 소리가 들어. 아, 마이크 줄까? 좋은데? 여기 봐, 여기 봐. 여러분, 헛새를 많이 헛새 많이 써주세요. 여기 학원입니다. 여기 병원이 아니고요. 여기 학원입니다. 소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아니, 너무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그 주변에 지금 보는 학생들 주변에 그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들 잘 도와주고 뭐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사는 세상 그런 학생이라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죄송한데 자, 발견 때부터 네. 수화가 안 돼요. 뭐 저기 중증 환자도 한 명 앉아 있는데 카메라 비춰줄까? 너 혹시 카메라에다 이거 해줄 수 있어? 혹시 야 진짜 진짜 뭐 극한 직업에 나올 것 같아. 내가 이 새끼야 진짜 미친놈이 저거 저 진짜 아우 저희 나 말하다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 근데 지금은 들어갈 거야 마이크. 야 나의 어떤 이 야심차게 내가 여기서도 채널을 또 새로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채널의 질을 이렇게 하락을 시키다니. 이렇게 하락을 시. 시키고 없어요. 네,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질 상승. 연세가 앞에서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연세 나로 국어 과학 학원이야. 아 그래? 연세 앤 국어. 자 시작해. 조용해. 빨리 해야 돼 오늘 요거 시간이 안 돼. 자 A번 화산활동인데요. 이거 뻔한 얘기 나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사는데 마그마가 한번 낙하틈을 그래서 초등학교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에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요. 야, 마그마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마그마. 자 마그마는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열과 압력을 받아서 돌이 녹아서 녹은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인 돌을 그냥 마그마라 그러고요. 얘가 그 위에 이제 흔히 이제 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마그마가 없었던 이런 평지 같은 데서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부분을 그냥 뚫고 삐질삐질 나오다가 굳고 이 짓을 몇만 년 동안 하면은 너 손 내려놔 마지막 경고야. 이 새끼 뭐 장난으로 해주면 이 새끼는 마그마 자 산을 계속 이렇게 산이 계속 쌓여 나가서 결국은 백두산 같은 또는 후지산 같은 큰 산에 이렇게 마그마가 빠져나올 길이 생기면서 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열과 압력을 또 받으면요 마그마가 삐질삐질 기어 올라오죠. 마치 뭐 하듯이 여드름 짜듯이 여드름을 짜면 여드름이 퐁 터지는 것처럼 마그마가 터지는 거야. 여드름 짤 때 이제 그런 생각 마그마가 이렇게 터지는구나. 내가 압력을 주면 마그마가 뿅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때 마그마가 공기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압력을 줘서 마그마가 터지는 거예요? 압력을 주는 거죠. 왜냐면 압력은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지구가 짜는 거예요. 지구가 짜내면 마그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요. 지하에 이 돌 녹은 게, 암석 녹은 게 지하에 있으면 마그마라고 부르고 밖에 있으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는 용암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인 구성 원소들, 구성 물질은 같지만 지하에서는 이 꽉 닫혀 있잖아.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체 같은 애들이 여기 다 묶여 있지만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기체는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지면 용암이 되는 거야. 선생님 용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뭐 하와이에 무슨 용암 관광 여행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용암 관람관이요? 용암 관광.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은 겁이 많아서 싫습니다. 우리 맞다 그 용암 보관하고 있는 유리가 깨지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그럼 죽는 거. 용암을 유리에 보관을 해? 아니 이렇게 용암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씨, 조용히. 자, 용암 이렇게 빨리 나오고요. 그럼 지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마그마에 들어있던 기체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기체는 또 이렇게 풍풍풍풍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체 성분들을 한번 보자는 건데요. 이 기체 성분을 분석한 게 오른쪽에, 우리 책의 오른쪽 편에 원그래프로 그려져 있어.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대부분은 수증기예요. 이산화탄소. 잠깐. 수증기가 거의 4분의 3 정도 되죠? 몇 %예요? 70% 정도 되네요. 자, 이 말은 니네가 화산 같은 옆에서 지나갈 때 뭔가 어마어마하게 펑펑펑 빠져나오고 있어도 그 대부분 다 그냥 수증기고요. 실제로 공장이나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공장 그쪽에서 연기가 펑펑펑펑 빠져나와.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수증기야. 그게 아주 유독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난리 나는 거지. 대부분 수증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막 빠져나옵니다.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수증기가 물이 많이 여기에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게 여기 있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건 이 공기 중에 일반적으로는 몇 % 정도 있니? 미만이 있지. 몇 % 하려고 그랬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그래서 1%면 0. 이산화탄소가 왜 그렇게 조금 있는 건데 저희가 다 내뱉는 게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 조금 있어요? 오, 네가 내뱉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질소가 있으니까, 훨씬 많이 산소가 있으니까, 네가 더 할딱할딱 더 내뱉어봐. 이산화탄소 계속 먹어서. 더 할딱할딱 내뱉어봐. 너 얼마나 증가하나 보자.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는 한 0.6% 정도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써 있냐? 15%. 엄청 나오는 거죠. 이 공기 중에 일반적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그래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특징적인 게 있냐면, 질소는 됐고요. 질소는 공기 중에도 많아. 이산화황. 이 황 성분이 이게 매캐한 냄새도 나고요. 이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물질이에요. 물론 이산화탄소는 뭐 온실가스도 되고 뭐 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어차피 공기 중에 있지만, 이산화황 같은 거는 이거는 유독가스고요. 유독기체고요.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냄새도 심하게 나요. 용암이 나오면 되는 거야. 됐고요. 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왼쪽에 본문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화산가스. 수증기가 거의 대부분 밑줄 치세요. 대부분 수증기입니다. 다음, 그 밖에 이산화탄소, 질소, 이산화황 밑줄. 두 개의 밑줄 썼습니다. 수증기 밑줄, 이산화황 밑줄. 수증기가 대부분이다. 하나 외우면 되고요. 두 번째, 이산화황 이런 게 나온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화산 쇠설물이라고 보여요. 화산 쇠설물. 이건 뭐냐면, 기체 빼고, 아유, 괜찮아요. 지금 배우는 거잖아. 기체 빼고, 고체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화산에서 나오는 고체를 화산재? 쇠설물이라고 불러.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이 고체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게 우리 책에 보라색 글씨로 조그맣게 나와 있어. 그걸 싹 다 외워야 해. 자, 우리가 흔히 화산재라고 해가지고 뭐 텔레비전이나 뭐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막 재가 펄펄펄 날리고 뭐 이런 것도 막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얘는 재입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휴지를 내가 불에 태우면 재가 이렇게 하얀 가루로 재가 이렇게 날릴 거야. 가벼워서 바람이 날려가기도 하지. 그런 화산재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건 화산 뭐라고 써 있어? 화산. 여기라고 써 있지. 화산. 아, 네. 아니, 거기 지금 내가 지금 보라색 글씨 조그맣게 밑에 써 있잖아. 보라색 글씨. 그거 보는 거야. 화산역. 화산역이라고 보이지. 하나 남게. 아이, 조용히 해. 력이 뭐냐면요. 야, 쟤는 다 알잖아. 네. 쟤는 다 알고. 력이 뭐냐면 힘. 지랄. 한자로 자갈력자야. 자갈력자. 즉 화산 자갈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자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크기가 큰 거 아니야. 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자갈 봐서 가면 이제 크기가 막 대충 이만하잖아. 이런 게 여기서 퐁퐁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화산역 같은 이런 돌멩이가 뭐 사법하고 날라온단 말이야. 퐁퐁퐁 튀어서. 그거 왜 날려오겠어? 압력 때문에. 니네가 주사기에 돌멩이 하나, 고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껴놓고 주사기를 팍 누르면 압력 때문에 이 고무 같은 게 고무 쪼가리가 펑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듯이 이런 돌멩이가 빠져나와서 막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뭐 요만한 거 맞으면 높이 떨어졌다가 맞아도 뭐 살 수 있겠지만 좀 큰 거 맞으면 잘못하면 뭐 머리 깨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막 뻥 터지면은 한 4, 5km 날아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밑에 마을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자, 화산역. 더 큰 건 화산 암괴. 이거 암괴를 쓰려고 했어. 어떻게 써야지? 산, 암, 괴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암석이에요. 큰 겁니다. 이제 진짜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가 펑펑 나오는데 얘는 멀리는 안 가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떨어져서 맞으면 죽는 거죠. 뭐 떨어져서. 화산 암괴까지 이렇게. 화산재는 이제 워낙에 많이 쓰는 거니까 유명하니까 이렇게 알고요. 그래서 앞에 진짜 피해를 입히는 게 화산진입니다.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먼지로 치면요. 얘가 미세먼지고 얘가 초미세먼지 같은 역할을 해. 미세먼지는 그나마 마스크 쓰면 걸러지기도 하지. 화산지는 우리가 KF94 같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가 않을 정도로 폐로 다 들어가 버릴 정도로 굉장히 고온 가루고 얘는 물에 젖으면 진흙이 돼버려. 끈적끈적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잘 날아가지도 않고요. 밀가루가 생각보다 얘네가 굉장히 고와. 밀가루. 그럼 밀가루보다 더 고울 정도로 굉장히 고온 가루가 생기는데 이거는 폐에 들어가면 빠지죠. 오히려 이런 게 폐에 잘 안 들어가. 마스크만 써도 안 들어가니까. 야, 내가 이거 불 피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재가 막 폐로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밀가루 팍 뿌려봐. 그럼 네가 콜록콜록 되면서 막 조금이라도 들이마시게 되겠지. 밀가루 같은 거. 자, 화산진이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고 진흙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외워야 돼요. 자, 화산역과 화산암괴가 실제로 얻어 맞으면 피해를 당연히 입는 거고, 화산재는 이제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요. 화산재는 이게 엄청나게 많으면 햇빛을 차단해서 농작물이 살 수가 없어. 당연히 인간은 호흡기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화산재는 농작물이나 또는 가축이나 아니면 사람 사는데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니네 뭔가 물건을 태우고 만든 나머지 재는 알칼리성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땅에 섞이면은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 땅이 지금 산성이 돼서 문제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알칼리 성분이 추가가 돼서 땅이 굉장히 기름지게 비옥하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산불이 나잖아. 그러면 산불이 나무 같은 게 싹 타고 막 재만 남잖아.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땅속에 묻혀있던 씨는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씨앗은 싸게 자란단 말이야. 굉장히 생각보다 금방 복원이 돼. 산불 지역은. 그 산불에 탄 재가 굉장히 좋은 양분이 돼서 그러는 거야. 따라서 이 재는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피해도 있고 당연히 좋게 얘기하면 농작물에 비옥한 거름이 되기도 해. 심지어 선생님 집에 뭐가 있냐면은 뭐 검은 마스크 팩이 하나 있어. 거기 보면 화산재로 만들었대. 화산재가 무슨 뭐 물질 흡착 성분이 있어서 뭐 땀이나 피지 같은 거를 뭐 흡착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바르고서 뭐 마르면 씻어내고 하는 건데요. 해봐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어쨌거나 화장품의 재료로도 씁니다. 특히 여학생들 뭐 화산재로 만든 화장품 이런 거 본 적 없나?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야. 몰라, 나도 쓰고 나 한번 해볼 테니까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화산지는 어떻게 쓰는지도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뭐 화장품 만드는 것도 없고. 자, 이 보라색 글씨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순서는 다시 한번 네모칸에 그냥 쳐버리세요. 요 크기 순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모칸 보라색 글씨 쳐버립시다. 자, 동그라미 3번 넘어갈게요. 용암.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 빠져나온 게 용암이더라. 됐습니다. 참고로 요 마그마가 굳으면 이게 바로 화성암이 되는 거고, 아까 이 용암이 굳으면 이게 화산암이 되는 거야. 아이씨, 몰랐대. 화성암, 화산암. 글씨가 다른데? 근데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누가 얘기했잖아. 자, 그 밑에 화산활동의 영향 보는데요. 뻔한 얘기 나옵니다. 또 유치원 수준의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피해. 첫 번째 점. 화산재는 상층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출 수 있다. 성층권 올라가면 난리 난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네. 대유성층 중간열 할 때 여기서 막힌다. 그래서 대류성층 중간열 할 때 이 성층권은 안정한 층이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 화산재가 계속 여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안 내려옵니다. 웬만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햇빛을 차단해서. 이 화산재가 여기 있으면 상관없어. 여기 있으면은 비가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해서 씻겨 내려가는데 여기 있으면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잘 안 올라가지. 웬만하면 잘 안 올라가는데 실제로 3년 전인가 뭔가 거기 여기까지 올라가서 난리 났었다니까. 너무나 큰 폭발로. 자, 뭐 항공기 결항, 호흡기 질환 뻔한 얘기니까 이런 거는 상식적인 거잖아. 자, 두 번째 점. 화산가스의 유독 성분 이산화황, 염소. 당연히 아까 이산화황 밑줄 쳤고요. 염소가 유독하죠. 염소는 독가스입니다. 나치가 옛날에 유태인 죽일 때 썼던 가스가 염소가스잖아. 그래서 유독가스고요. 이 염소가 니네 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락스 냄새가 물에다가 락스 탄 게, 물에다가 락스 탄 게 아니라 뭐예요? 물에다가 염소 탄 게 락스야. 물에다가 염소 탄 게. 조심하세요. 그 염소 같은 거 집에서 염소 집에 주방 세제와 염소와 섞으면 염소가스가 빠져나와. 그래서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청소할 때 조심해야 돼. 비행기가 상층으로 가잖아요. 비행기가 저기 사람 지나다니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의견 또 잘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다닌다고 어떻게 없어져? 그럼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는 거지? 비행기 자, 기타 보세요. 기타. 아니. 피해 세 번째 점. 이것도 웃긴 얘기잖아. 용암이 흐르거나 화산사물에 화산가스 또는 폭우나 비가 녹음과 섞여오면서 도로 건물 농경지에 덮으면 피해 경제업소 발생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뭐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해 이거를? 넘어갈게요. 자, 밑에 기타. 용암은 굳어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한다.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아까 선생님 말한 거죠?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어요. 다음, 화산가스는 기권 제공한다. 좋은 말도 또 써 있습니다. 자, 동그란 괄호 2번 화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조심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B번 지진 봅시다. 설마 이 상식적인 거 틀리진 않겠지? 설마. 나중에 뭐 용암 생각보다 그래도 차갑지 않아요? 만져도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또 개소리 하지 않겠지? 네. 그래. 그렇지. 저런 학생이 그럴 수 있게. 그래요. 설마 그러겠냐? 자, 지진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지진, 땅속 깊은 곳 어디선가 꽉 하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땅에 어떤 힘이 모여있다가 그 힘이 한순간에 폭발을 하면서 땅이 뒤틀리거나 부서지거나 쪼개지거나 벌어지거나 뭔가 하면서 여기서 진동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그 진동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 말은 여기서 진동이 쫙 번져서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게 되면 자, 진동이 여기까지 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람은 아직 못 느낍니다. 아니, 땅이 울려야 느끼지. 이 사람 아직 평온한 거야. 그러면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어디를 땅을 먼저 건드리냐면 여기를 먼저 건드리겠지. 즉 진동이 실제로 있었던 그 수직으로 바로 윗부분 여기를 건드리기 시작할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아직까지는 이 사람도 진동을 못 느끼지만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서 있었으면 진동을 느꼈겠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지점과 그 수직으로 바로 윗 지점을 구분하기 시작했어. 과학자들이. 요 지점을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지진이 일어난 근원적인 곳이라고 해서 진원이라고 불러. 진원. 진원아, 선생님 그 사촌 동생 이름이 진원이야. 그 사촌 동생 이름이 이진원이야, 이진원. 저희 반에도 이제 그래? 걔는 등치 커? 아니요? 선생님 사촌 동생은 유도 도대표였어. 그 지금 등치가 이만해. 그 새끼. 선생님 지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야, 니네도 저는 침대가 위에서 흔들리고 그래 꽤 살았잖아. 선생님도 그랬는데. 저는 책상이요. 내가 근데 그날따라 또 내가 누워서 또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러는 거야. 뭐야 이게? 누가 침대를 흔들리나? 예전에 내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뭔가 침대를 누가 흔들었다고 했더니 지진이야.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다 느꼈어요. 자다. 어쨌거나 이걸 진원, 근원적인 곳이라고 해서 진원이야.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진동을 느낀단 말이야. 그지? 이 사람이 그래서 앙 그럽니다. 앙! 지진이다. 그 진앙이에요, 여기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진앙, 진앙. 오이씨, 그렇다고! 어쩌라고! 우와 지진이다 해서 진앙이. 요건 편집을 해야겠어요. 요건 좀. 저는 요건 이 좀. 답변이 아마 가장 많이 재생된 내가 게을러서 내가 편집할 게 워낙 많아. 여기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리는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진앙, 진원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아직까지 요 사람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더 진동이 퍼져나가면 이때부터 느끼겠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진앙이, 진원이 두 군데가 존재하는 거고, 물론 이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또 재수없게 진앙, 바로 여기 서 있던 거고, 요 거리를 진앙거리라고 부르고, 요 거리를 진원거리라고 불러. 진원거리, 진앙거리. 일반적으로 진원거리가 당연히 더 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계산을 잘 해서, 물론 관측기를 몇 개 세워야 될 거야. 적당하게 잘 계산을 해서 실제로 진원이 지하 몇 미터에서 생겼는지를 피타고라스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잘 봐주세요. 진앙거리도 알아야 하나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네. 여기 사람 하나 써놓으시고요. 여기 노란색은 좀 써놓으세요, 그러면. 사람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진앙거리, 진원거리를 알아야 됩니까? 는 어차피 지구가 원선택하면 또 배울 텐데 뭘. 저는 지구과학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근데 물리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러세요. 근데 과학을 세개 하려는데 그럼 할 게 없어요. 시험 뭐야 그게. 큰일 났어요. 과학 세 개를 해야 돼? 어떡하니? 근데 제1국어 뭐 할까요? 중국어. 프랑스어. 아니 일본어. 난 중국어. 중국어는 야, 계속 이왕 하는 거 좀, 야, 뭐뭐 있냐? 과목은 제2외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프랑스어가 독일어가? 독일어. 아니 프랑스어일걸? 독일어도 독일어거든. 독일어. 프랑스어와 몰라. 일본어 세 개. 러시아어가? 프랑스어가 러시아어도 있어? 둘 중에 하나 있어. 자, 이제 111쪽 넘어가 볼게요. 메뉴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많은 피해 생긴다. 2번, 줄이기 위한 방법 조심하자. 뭐 또 이 그 얘기입니다. 지진은 뭐 조심해봤자 뭐 어떻게 얼마나 조심해. 그나마 화산은, 이거 조만간 터질 것 같은데 라는 기분도 느낄 수 있는데, 지진은 실제로, 지진은 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뭐 피해를 많이 보겠죠? 진짜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일단 피해를 많이 보겠죠? 진짜 다 됐습니다. 죽이려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더라 보면 되고요. 자, 판구조론 들어가 봅시다. 10번 판구조론. 펑구들은 오늘 하기 전에 잠깐 머리를 식히 아유, 진짜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판구조론. 자, 용어 잠깐 볼게요. 거기면 이제 변동대라고 보입니다. 변동대. 변화가 심한 곳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지진과 화산을 얘기하는 거야. 지진. 또 화산이 많이 있는 곳을 변동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책에 그림이 두 개가 밑에 나오는데요. 왼쪽 그림이 화산대에 빨간 점으로 따다다닥 찍혀 있고 오른쪽 그림이 지도에 지진대라고 파란색 점이 따다다닥 찍혀 있어. 근데 두 개가 거의 일치하더라. 근데 그 일치가 다 어디냐? 판의 경계면이더라. 그래서 이 지표면이 땅 껍데기가 여러 조각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백예너의 판구조론 이러면서 니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지. 왜 저 하품을 하고 그래? 펑구들은 안 아, 그거 해요. 중1 때 배운 거죠? 중1 때 배웠죠. 그래요? 중1도 크리어가지고 나 재능. 그래. 내가 언제나 얘기하잖아. 니네가 중1이 비어 있어. 네. 니네 인생에 과학은 중1이 없어. 왜냐면 저는 웅크를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저도요. 저도 심지어 저희 웅크리 과학만 막 맨날 5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저도 웅크리 영상 왜냐면 그 EBS
야,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 봅시다. 반박을 할 수가 없다. 반박을 할 수 없다. 자, 오른쪽에 개념 더하기에 보면요. 중간분에 조그만 표가 나옵니다. 지진의 깊이로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하죠. 외워야 됩니다. 자, 가장 얕은 깊이의 지진을 천발 지진, 그 다음을 중발 지진, 그 다음을 신발 지진이라고 이렇게 지진의 이름을 붙입니다. 킬로는 안 외워도 돼요. 몇 킬로미터는 안 외워도 돼요. 자, 다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좀 많이 안 하면 모르겠네요. 쓸 줄은 몰라도 돼. 선생님도 쓸 줄은 몰라. 괜찮아. 하지만 뜻은 알아야지.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많이 안 들어봤나? 신발이 제일 별로 이게 얕을 천자야. 이 가운데 중자를 세고 당연히 이게 깊을 심자야. 깊을 심자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때 그 심자가 깊을 심자를 쓰는 거야. 마음속 깊은 곳 이런 뜻이야. 깊은 심, 얕을 천. 따라서 지진이 생기는데 이 땅 자랑이다. 씨. 받으셔도 돼요. 아니야. 얘 수업을 해야 돼. 아니 선생님 아들이 자꾸 전화하잖아. 쟤는 왜 전화하는 거야?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 조용히 해. 봐봐. 천발은 여기 땅 표면에 좀 얕은 데서 지하 뭐 한 70km 정도에서 여기서 말해서 천발, 중간쯤 천발, 아주 깊은 곳은 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또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용어에 너무 심취한 사람이 아니라면 얕은 지진, 중간 지진, 깊은 곳 지진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니까 그거는 봐둬야 됩니다. 이 표현 외워놓으세요. 상식 넘어가고요. 자, 밑에 다시 왼쪽 부분에 보면 변동대의 지형이라고 표가 나와. 보이죠? 이 표는 싹 다 외우면 돼 그냥. 제발 무지성으로 외워봐 일단은. 이거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외울 건데? 이거 색한 거 다 외울 건데 왜?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외울 건 아니고요. 이 뒷페이지에 보면 그림 또 하나 나오지 여기. 요 그림에 연결해서 외울 거야. 요 그림. 그러니까 이 책이 편집이 좀 그지같이 돼 있어서 그 앞에 표는 글씨는 여기 써 있고 그림은 뒤에 그려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보면 그림도 보고 표도 보고 그림도 보고 표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거야. 자, 그 전에 112쪽에 저 위에 판구조론이 보입니다. 판구조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니 근데 아, 뭘 쉬어 임마. 뭐 맨날 이거 몇 번씩 쉬어. 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판에 분석하게 있잖아요.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자료 분석 그림?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가 이거 집어주잖아. 안 해도 돼. 안 나와. 그래 저 이거 외웠었는데? 그거 외우라고 했어? 네. 막 이거 쌤이 중요한 건 몇 개 외워야 돼 해가지고 막 이거 유라시아파 막 이런 거 몇 개 외웠던 거 생각나는데. 아주 좋으신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이 정도 나오면 넌 이만큼 공부시키는 거지. 난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꼭 그 시험도 안 나올 거를 열심히 외우는 학생들이 있다니까. 열심히 외우는 학생들. 아니야, 그 선생님 잘하신 거라니까.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빡세게 시켜주세요. 상황이 없어. 그런가요? 자, 이제 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을 몇 개를 공부를 좀 할 거야. 우리 책에 뒤에 나오나? 아이씨,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림을 좀 내가 뭘 그릴 거냐면 112쪽에 맨 위에 판의 구조 있잖아. 요걸 그릴 거야. 요거. 근데 선생님 그리는 거 잘 봐봐. 그리고 잡소리 말고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해봐. 최대한 이해하는 거야. 최대한. 이해 못하는 거 어쩔 수 없고 말고 외우는 거야. 우리 이 땅에 제일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부르지.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지각과 멘틀까지만 보면 된다. 자, 지각이 이렇게 얇은 지각이 하나 있고 두꺼운 지각이 하나 있어. 이렇게 두꺼운 지각이 있어. 둘 중에 하나가 해양 지각이고 둘 중에 하나가 대륙 지각이야. 그럼 어떤 게 대륙 지각이고 어떤 게 해양 지각일까? 얇은 걸까 두꺼운 걸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인 얘기 좀 해볼게. 제발. 이게 상식이야. 상식이 쌓여야 이게 쉽지. 상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니네가 이게 어려운 거야. 자꾸 별것도 아닌데. 자, 내가 나무 토막을 던질 건데 물에 던질 건데 이런 얇은 나무 토막과 두꺼운 나무 토막을 물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네가 물에 둥둥 뜨겠지. 뜰 때 어떻게 뜨는지를 보면은
뭐 물론 뭐 물에 조금 뜨고 뭐 깊이 가라앉을 수 있고 여기 조금만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물에 반쯤 잠긴다고 하자 이 나무 토막이. 그럼 이 나무 토막을 내가 크게 만들어서 물 속에 던져놔. 그럼 어떻게 잠기냐면 중간쯤 이렇게 또 잠겨. 자 이런 식으로 반쯤 잠긴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젠 내가 이 두 개를 물에다가 동시에 다 집어넣었어. 얇은 나무 토막, 두꺼운 나무 토막을. 그럼 얘네가 물에 어떻게 잠기냐면요. 물에 이런 나무 토막 이렇게 잠기고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흘러가겠지. 됐죠? 지각을 내가 지금 그린 건데 그 지각이란 놈은 멘틀보다 가볍단 말이야. 멘틀이 밀도가 크니까 지각 밑에 깔려 있는 거야. 지각이 멘틀보다 가벼우니까 멘틀 위에 떠 있는 거야.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어. 둥둥 떠 있어. 물 위에 떠 있듯이 떠 있어. 이게 밑에가 멘틀이고 얘가 지각이야. 자, 그러면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지각과 두꺼운 지각이 있다는 거지. 얇은 지각과 두꺼운 지각 중에 한 개가 해양 지각이고 한 개가 대륙 지각이야. 그러면 해양 지각이 얇은 거냐, 두꺼운 거냐? 해양지각이 두꺼운 거죠. 두꺼운 거. 자, 이게 지각이야. 이게 지각. 비가 내려서 물이 고이면 우리가 이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죠? 바다 밑에 있는 땅, 이 지각이 해양 지각이겠지?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 대륙이 두꺼운 거고요. 해양 지각이 얕은 거예요. 얇은 거예요. 왜냐? 이런 식으로 가라앉을 테니까. 물이 이렇게 살랑살랑 차야 여기가 바다가 되는 거고 바다 밑에가 이게 해양 지각일 거 아니야. 상식 아니냐? 내가 계속 말하지만 상식 아니냐 이게? 상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니네가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다. 인정. 자, 니네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해양 지각은 일단 얇습니다. 대륙 지각은 두꺼워요. 그래서 지각 중에 얇은 지각이 있고 두꺼운 지각이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중에 우리가 오늘 파트 배우기 위해서 계속 이게 다 필요한 거야. 밀도가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단단할까? 둘 중에 비교한다면 밀도. 해양지각이 더 단단하죠. 해양지면 해양지각이 얇으니까 더 단단하겠다. 뭔 소리야? 아니, 찍으면 맞는 게 하나도 있어야 되잖아. 신기하게 찍을 때마다 다 틀려.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신기하게. 자, 해양 지각은 얇은 대신에 밀도가 큽니다. 대륙 지각은 두꺼운 대신에 밀도가 작아요. 사실 더 쓸 게 더 있는데 해양 지각은 현무암 그래서 어두운 광물 또는 현무암 광물, 대륙 지각은 밝은 광물 또는 화강암, 석회암 광물 이렇게 구분이 좀 있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냐? 감휘각흑, 사정석 이런 거 기억나냐? 얘가 감휘각흑이고 얘가 사정석이 들어가. 그게 다 세트로 그냥 지구학에서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건 다 됐고요. 일단 해양지각, 대륙지각 보이죠? 그죠? 옆에 빈칸도 있잖아요. 개념 더하기 여기 빈칸도 있잖아요. 그 밑에 판의 밀도 봐봐. 판의 밀도.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큰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써있지? 찾았어? 네. 그걸 떠나서 그 위에 여백 있잖아. 이만큼 그려. 두껍다, 얇다, 두껍다, 밀도 크다, 밀도 작다. 써놔. 숨좀 그만 쉬라고. 뭐? 언니도 숨좀 그만 쉬라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숨을 쉬지 말라는 얘기는 쌈박하네요. 죽으라는 거야. 됐죠? 자, 지웁니다. 아니요. 됐어요. 자, 지웁니다. 자, 무슨 학생들은 집에 가서 봐, 유튜브로. 자, 그럼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게 지각을 내가 요만큼 그린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이 지각이겠군. 자, 밑에가 이제 다 멘틀입니다.
근데 멘틀 중에서 지각과 붙어 있는 요 정도 멘틀. 그러니까 멘틀 상단부야. 무조건입니다. 멘틀 최상단부. 멘틀의 가장 높은 지각에 붙어 있는 요 부분이야. 우리 책의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 암석권이라고 붙어 있지. 암석권이라고 있지. 그래서 지각부터 여기가 멘틀 최상단부까지 이걸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거길 다 암석권이라는 거예요? 멘틀 최상부까지. 지각부터요? 지각부터 싹 다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한 글자로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이 둥둥 떠다니는 거야. 멘틀 위에 멘틀. 그리고 그 밑에 이만큼이 또 멘틀 상단부가 보이고요. 멘틀 상단부. 그 밑에가 그냥 싹 다 그리고 또 멘틀이고요. 멘틀. 근데 그 멘틀에서 멘틀 상단부는 또 웃긴 게 움직여. 멘틀 상단부는 얘는 대류가 일어난단 말이야.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인다고 막 무르르듯이 후루후 움직이는 거 아니고 고체니까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대충 1년에 막 몇 센티미터, 한 4cm, 1cm 이렇게 이동을 해. 여기가 뭐라고 써있냐? 고체지만, 딱딱하지만 굉장히 연약권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 책의 왼쪽에 판의 구조라고 보이는 게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있어요. 그리고 암석권은 뭘 포함한다? 지각을 포함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고 요 그림체로 그냥 외워야 돼. 요 책에 있는 그림체로 그대로 외워야 해. 대륙지각은 두껍다. 해양지각은 얇다. 지각과 멘틀 최상단부까지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판이더라. 그 다음에 판은 연약권 위에 얹혀져 있는데 떠 있는데 연약권이 움직이면서 결국 얘네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야, 뭐 15분 못 기다려? 15분이면 끝나는데? 15분이면 끝나니까 기다리도록 해. 갔다 오세요. 안 돼. 이따가 왜 때려봐? 쟤 뭐야? 쟤는 또 왜 가, 저거? 아우. 혹시 너도 또 화장실이야? 스티커이야? 큰일 났네요. 이거 뭐야, 이거, 씨. 할 게 많은데, 어떡하지? 오늘은 한 15분 더 해야겠는데? 왜요? 안 왜 돼요. 화살짝, 빨리 집 가서 가족 사랑해야 돼요. 화살 좀 놀려고 그래. 안 돼요. 저 가족 사랑해야 돼요. 가족 사랑? 야, 씨, 하지도 않던 사랑을 갑자기 몰라요. 계속 오래를 가족 사랑하래요. 말도 안 되는 별 희한한 핑계를 다 듣네요, 이제는. 아니 핑계가 아닙니다. 이는 해요. 근데 니네처럼 미치는 건 아니지. 근데 아까 여기 쓰레기 떨어졌는데 쓰레기. 자, 다음 상식적인 얘기 또 하나 볼게요. 저 밑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하고 조금 표가 나옵니다.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 이렇게 보이죠? 그죠? 거기서 보면 이런 거 볼게요. 이거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자, 일단 이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국어의 영역이야. 자, 발산 봅시다. 발산. 발산이라는 것은 두 판이 만났을 때 발산, 퍼져 나간다는 얘기지. 내 몸에 열이 발산한다, 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 발산은 퍼져 나간다는 뜻이야. 따라서 두 판이 벌어져서 서로 멀어지는 걸 발산이라고 불러. 수렴은 수학에서도 왜 수렴 이런 말 많이 하고 일상 용어로도 많이 쓰잖아. 그럴 확률은 거의 0의 수렴에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자, 수렴은 서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판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발산이나 수렴 판정은 이렇게 모이거나 벌어지거나 모이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보존형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보존형은 서로 미끄러지는 거야. 서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어떤 판의 움직임이 있어. 그럼 그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지각 변동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거기에. 그러면 발산형과 수렴형은 뭐라고 써 있냐면 화산과 지진 써 있는데 보존형은 화산과
지진에서 화산이 없어. 땅이 그냥 미끄러지기만 하기 때문에 땅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땅 깊은 건 어느 정도 깊이가 되어야 마그마가 생기지. 니네가 막 나무 심으려고 땅 파다가 마그마가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 굉장히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곳까지는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보존형은. 그래서 얘는 화산이 없더라가 대표적인 어떤 보존형 경계의 특징이야. 자, 요게 상식입니다. 일단.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11페이지에 저 밑에 변동대의 지형이라고 이 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이 표는 그냥 통째로 외워야 해. 그대로 외워야 해. 그대로. 첫 번째가 뭐가 등장했냐? 해령이 등장했지? 그래서 해령부터 볼 겁니다. 해령이 뭐였지? 해령아. 그 사람 이름 같지? 해령. 해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봐야 해.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 그림이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 밑에. 네. 해령이 어딘지 찾아봐. 여기요. 그렇지, 거기 있어. 근데 그 해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릴 건데 선생님은 입체로 그릴 재주가 없으니 그냥 옆에서 본 걸 그릴 겁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지금 하필이면 바닷속에 있대. 왜냐면 바닷속에 이 해령이라는 존재가 더 많아서 그러는 건데 사실 대륙에 땅에도 있을 수 있어. 자, 바다에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서 무언가 땅 조각이 솟구쳐,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랑 다른 거야. 땅 조각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해. 근데 땅 조각이, 이런 판 조각이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올라오냐면 판 하나가 그냥 흘러갈 때 아무도 막히는 게 없으면 그냥 흘러만 가지고 올라오진 않아. 근데 적어도 얘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뭐 막혀서 올라오든 뭔가 뭐 이렇게 뭐 오는 게 있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하필이면 판 두 개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판이 이렇게 오다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이렇게 올라오든 아니면 내려가든. 그런데 이 해령이라는 이런 조각은 두 개가 와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간 건 뭐예요? 뭐라고? 내려간 건 뭐예요? 아이, 이따 볼 거예요. 이렇게 판이 두 개가 다가오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판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땅이만 올라오겠지? 그 올라오면 계속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와서 우주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가다가 지 무게에 옆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밀려갑니다. 자, 다시. 요 판이 이렇게 오다가 퍼지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가는 거야.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밀려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속 밑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옆으로 넘어가는, 즉 땅이 계속 밑에서 올라와서 새롭게 생성되는 지각이 만들어지지. 요런 지형을 내가 비스듬하게 보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계속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골짜기처럼 보여. 근데 이 영자가 이게 고개 영자야. 고개. 너네가 대관령 이런 말 들어봤냐? 대관령? 우리나라에서 네. 들어보죠. 대관령. 이 동해를 가려면 이 산맥을 지나가야 돼. 그럼 대관령, 미실령, 한계령 막 이렇게 산을 지나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바닷가를 가야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대관령, 미실령, 한계령,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영자 붙은 애들이 굉장히 유명한 고개야. 굉장히 높은 산맥 고개야. 자, 바다에서도 보면 그런 높은 산맥 같은 게 보인단 말이지. 그게 해령이야. 자, 이 해령은 땅이 솟구쳐서 빠져나오는 지역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해령이라는 것은 무슨 경계냐?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 멀어지고 있잖아. 땅이 이렇게 해서 서로 멀어지고 있잖아. 해령은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 그래서 밑에 화살표도 잘 그려져 있으니까 책에서 잘 살펴보세요. 해령.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땅이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여기가 1번 땅이고, 여기가 2번 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번 땅과 2번 땅 중에서 더 젊은 땅은 몇 번 땅이야? 1번. 1번이지. 1번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2번은 옛날에 생겨서 여기까지 밀려간 땅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암석의 나이나 고대 지자기 같은 거,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북극 남극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검사할 때 판단할 때 이런 방법을 써. 해령을 기준으로. 자, 이게 해령이랍니다. 자, 앞으로 다시 표로 가서 해령 정리할게요. 자, 해령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 뜻 한번 읽어보자.
대양의 해저에 존재하는 위치하는 산맥으로 주변보다 대체로 수심이 얕고 자 거기에 키포인트만 키워드만 다시 쓸게요. 해영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저에 위치한 산맥 동그라미 밑줄 치시고 산맥 주변보다 대체로 수심이 얕고 중심에 열곡이 있다. 중심에 열곡 밑줄 치고 열곡이 또 뭐냐는 밑에 나옵니다. 일단은 중심에 열곡이 있대. 자, 이게 해령의 포인트 키워드들이에요. 자, 바로 이제 밑에 열곡대가 또 등장합니다. 열곡대. 오케이, 열곡대. 자, 이 대는 띠대야. 열곡이 쭉 줄지어 있는 거야. 열곡이 여러 개 띠 모양으로 있으면 그 열곡대라고 부르는 거다. 자, 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열곡대가 어딘지 찾아봐. 그림상. 찾았습니다. 여기요. 찾았나요? 네, 제일 오른쪽. 저 오른쪽 끝에 열곡대라고 보이죠? 열곡대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열곡대는 또 어디서 보여? 이 그림에서는 대륙지가. 대륙에서 보이지. 근데 열곡은 대륙이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보일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또 그림이 그냥 대륙에 그려져 있을 뿐이야. 참고로 이 해령이 대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대륙에서 발생하면 해령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 이게 바다했잖아. 그래서 해령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발산인 관계야. 그냥. 대신 거기는 열곡대가 보일 거야. 자, 그럼 열곡대가 밑에 봐봐. 그림 봐봐. 이 열곡대가 이제 이쯤에 그려져 있는데 그림 봐봐. 여기에 열곡대가 보이는데 열곡대 밑에 땅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그 밑에 그림 밑에 화살표로 보라고. 그렇지. 멀어지고 있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땅 조각을 잡아 뜯고 있는 거야. 두두두둑 잡아 뜯고 있는 거야. 자, 요 땅 조각과 요 땅 조각이 있었는데 그 조각을 내가 이렇게 양쪽으로 뜨드득 뜯어. 그러면 이 가운데 틈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틈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 틈이 위에서 보면 길게 계곡이 줄지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계곡이 줄지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게 열곡대예요. 다시 표로 가서 자, 열곡대. 열곡이 길게 줄지어 발달한 지형이다. 그래서 열곡대는 열곡이 줄지어 밑줄 칠 거 없어. 열곡이 줄지어 있으니까 열곡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곡이 어디서 반찰되는지만 잘 보면 돼. 발산형에서 반찰되는 거야. 발산형은 땅이 벌어지면서 계곡이 보이는 거니까, 틈이 보이는 거니까. 그 밑에 보이니까 변환단층이 보입니다. 자, 그림에서 변환단층 찾아보세요. 찾았습니다. 네, 변환단층이 어디 있는 걸로 보입니까? 옆에. 해령 옆에 있죠. 그죠? 근데 해령 옆에 있는 그게 변환단층이 아니고요. 왜 이래? 또 아재인가요? 맞아요. 내가 얘를 위에서 볼 거야. 이 그림을, 이 책에 있는 그림을 위에서 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해령이 이쯤에 보이고요. 이쯤에 해령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선이 하나 있어. 요 선이 변환단층이야. 얘가 변환단층이야. 야, 이게 뭔 소리냐면 요 위에 땅덩어리와 아래 땅덩어리가 원래 같은 땅덩어리였어. 그래서 얘가 얘랑 이어졌던 거야. 이어졌던 건데 얘는 이쪽으로 미끄러지고 밑에 또 땅덩어리, 위에 땅덩어리 이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이 해령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럴 때 요 경계가 이게 변환단층이야. 요게. 그래서 변환단층이 한글로 써 있는데 그 한글 바로 위에 보존형 경계라고 화살표 써 있지. 변환단층이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입니다. 어긋나는 거. 아까 이거 봤죠? 어긋나는 게 이게 변환단층이에요. 자, 다시 앞에 표로 가서 변환단층.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단층이다. 해령과 해령의 수직 밑줄 치면 됩니다. 아, 왜 그래 자꾸.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자, 수직. 아까 15분 더 하기로 합의 보지 않았냐? 아, 니네 없을 때 합의 봤다. 야, 단층이다. 옆에 얘
네가 늦게 갈수록 가족은 더 널 사랑하게 돼. 아니 이게 12시까지 제출입니다. 자, 그래요? 네. 자, 옆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보입니까? 얘 보이죠?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얘는 안 해도 되는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외워보세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진짜. 산 안드레아스 단층.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재난을 다룬 영화입니다. 야, 해구도 해야 되고 호상도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10시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부터 다음 117페이지 해야 돼요. 아니요. 약간 일찍 와서. 뭐 일찍이야. 다음 시간 있어. 자, 해. 해야 돼요. 아, 왜 그래. 그러면 오늘 스포 300. 근데 15분은 좀 그렇고요. 3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15분에 끝날 게 아니거든. 아, 오늘 물리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잖아. 에휴,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나 봅시다. 에휴, 그냥 내가 숙제는 120. 한 15분에서 될 게 아니다. 자, 본책 121쪽까지 어디부터? 배운 데부터. 109쪽까지 일단. 109요? P 109쪽까지가 숙제고요. 109쪽이요? 109잖아요. 아, 아직 다안 배워서. 볼까요? 그럼 직권이 저는 안 풀어도 돼요? 아, 지구 시스템은 다 안 배워서 좀 애매하네요, 이게. 109쪽까지만 풀고 시험 대비 책을 여기까지 독후하는 것으로 하죠. 좋아 선생님이야? 나 예비 선생님이야. 아이씨, 문제나 프린트를 줄걸, 씨. 아유, 여기까지 합시다. 뭐, 지금 준비한 것도 없는데. 아니, 진도를 이렇게 못 나갈 줄은 몰랐네요.